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이죠. 이제 새벽이 지났으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새벽이 됐으니까 이 주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여기서 영원히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리학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어제 너무 영상을 좀 너무 그러니까 짧게 찍어가지고 결론은 신강신약은 어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 신강신약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신강신약에서 나온 게 이제 용신, 이것도 저는 조금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애초에 이 근간이 되는 얘네들이 나온 이유가 왜 나왔을까? 얘네들이 이 신강신약과 용신이라는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이 아니죠, 사주 원국을 오행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신강신약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 신강신약을 이제 그런 신강한 거는 힘을 조금 빼주고 신약한 거는 힘을 조금 더 주는, 뭐 이런 거를 보완해 주는 걸로 해서 용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용신도 뭐 조우용신, 뭐 억부용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생긴 이유, 신강신약과 용신이 생긴 이유는 이 사주 명리를 오행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신강신약과 용신이 약간 오류라고, 약간이 아니라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강한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근데 신약한 사람은 고집이 약할까요? 아니다. 신약한 사람도 고집이 세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신약해서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 뭐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더 악에 받쳐서 오히려 신약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이게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이런 방식의 전개잖아요. 그러니까 신강한 게 고집이 센 게 맞아요. 굳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명리학을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뭐 누구나 다 예민하고,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그런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신강과 신약 중에 고집이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 이 신강한 사람이 고집이 센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예시를 들었던 을류, 제 주변에도 이제 을목일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밑에 금국이 있고 이 을목이 일간인 사람이 금국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존 명량은 신약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세다 이런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약한 게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이 을목이 신유술에서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신강 신약 단어는 안 쓰는데, 그냥 을목은 뭐죠? 이게 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을 운동을 하는 애예요. 이 을목은 경금과 함께 가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신유술에서 이 금의 계절에서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을목은.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을목은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경금은 저희가 다 알아요. 금이다. 간목도 알죠. 병화도, 임수도.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양의 글자예요. 양의 글자. 뭐 수가 강하다, 이건 임수를 말하는 거고, 뭐 목이 강하다, 이거 다 뭐 간목 얘기하는 거고, 화가 강하다, 다 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신강신약을 따지다 보니까 용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면은, 이 용신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참 애매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신강신약이라는 거를 사주 원국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목이 갑신이 이렇게 있는데 뭐 술월에 태어난 갑신일주가 있는데 이분의 운이 만약에 인묘진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지금 신약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대운이 인묘진인데 이 갑목은 인묘진 운동을 하죠. 봄의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계절에 갑목은 신이 나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이거를 뭐 사주풀이나 해석을 할 때는 뭐 갑목은 무조건 봄에 좋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이고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갑목이라는 글자는 인묘진의 운동을 하는 글자다. 그런데 이 수월에 태어난 갑신 일주 보고 신약하다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격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격국. 그러니까 신강, 신약, 뭐 용신, 격국 이거 다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제 신강신약과 용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상을 찍었고 오늘은 이제 격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냥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명리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거를 너무 사주 원국에서 분석을 하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명리학의 문제는. 왜냐면 앞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사람은 각 계절이 변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자기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저희가 반팔을 입고 가을에는 셔츠를 입고 겨울에는 패딩을 입잖아요. 그게 다 계절이 변화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도 똑같아요. 내가 원국에서 뭐 어떤 힘이 얼마나 강하고 충이 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밖에 있는 외부 요인. 근데 사주 명리에서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운과 세운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꾸 여기서 뭔가를 찾고 뭐 격을 잡고 이런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가 그저껜가 그 영상에 올렸던 게 수월에 태어난 임신 일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존의 명리학은 이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만약에 천간에 투간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정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존 명리학은.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신유술 대운이 오면은 경금을 써야 돼요. 그럼 편인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항상 행동과 사고의 방식이 바뀐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도 똑같아요. 대운이 더 강한 거예요. 사주 원국보다. 사주 원국은 대운을 따라야 되고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제 계절이 변화하니까 그 계절에 맞는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결국엔 그게 자기 객관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월의 임신일주가 천간에 신금이 떠서 정인격은 맞는데 이 글자를 활발하게 쓰려면 인묘진이라는 계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인묘진과 반대인 신유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왜냐면 간단한 게 겨울에 한겨울에 엄청 춥죠? 반팔을 입어봐요. 이 분명히 감기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혼자 뭐 패딩을 입고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뭐 더위를 먹던가 뭐 병에 걸리겠죠. 뭐 땀띠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지 않으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격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주 원국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월지에서 지금 격을 잡잖아요. 근데 이건 맞아요. 월지에서 격을 잡는 거는. 월지에서 격을 잡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글자를, 투간된 그 글자를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는 원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대운과 세운이 정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정인격이고 뭐 편이 뭐 정관격이고 뭐 상관격이어도 이거는 그냥 이 사주 원국에 있는 이 글자들은 나의 의지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편인, 편관 뭐 이런 대운이 오면은 내가 이 글자를 암만 잘 쓰고 싶고 암만 가지고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써도 효율이 안 살아요. 결론적으로. 왜냐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여름이 오면은 반팔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진짜 힘든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 명리학에 다 담겨 있는 게, 천간은 제가 첫 시간에 했지만 의지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루기 위해서는 운이 받쳐줘야 돼요. 운. 제가 뭐 운해서 뭐 운무새가 아니라요. 진짜 이 글자들을 쓸 수 있는 각 계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인격이어도 대운에서 임묘진이 오지 않으면 그 격을 쓰기 어렵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격도 그렇고 신강신약도 그렇고 용신도 그렇고 다 대운과 세운을 기준으로 잡고 그런 걸 봐야지. 그리고 오행적 접근이 아닌 오행의 사계절로 접근을 해야 저희가 음양 관계를 지키면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행으로 사주를 접근하다 보니까 신강신약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이 신강신약도 결국에는 원국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원국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용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 그리고 사계절의 이제 운동인데,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부 요인이 계속 바뀌는 건데, 저희는 계속 이 사주 원국만 가지고 여기서 격을 잡고 요걸 뭐 신강신약을 따지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보다 이 밖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예, 저의 생각은 진짜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엄청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아서 사고방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게 사주 명리는 대운과 세운이에요. 그런 역할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어제 했던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격국에 대해서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이 격국을 왜 대운과 세운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